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유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세 가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는 현지 시간 수요일 장을 마치고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아침쯤에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활용할 자료는 야후 파이낸스의 어제자 기자로 자동차 전문 기자가 이제 월가에서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가 차트 보시면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3개월 사이 50% 이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지난해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 상승세가 이어나갈지 아니면 조정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 세 가지 먼저 짚어드리면 총이익이 어떨지, 또 사이버 트럭, 또 공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핵심 부분만 짚어드리면 먼저 영업이익 부분이 마진 트러프 상황이 아닐런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용어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공부하게 된 그런 용어인데요. 연이은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 마진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트러프 상황이라면 저점을 다진 후 전저점보다 더 좋게끔 나아간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이버트럭 출시 관련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주말 사이 나온 사이버트럭 생산 가동 소식 접하셨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좀 업데이트가 있을지 주목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가팩토리 확대를 통해서 구체적인 생산량 증대 소식도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봐 보면 먼저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트러프 상황이 아닐런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색을 해보았는데 한국말로는 정확히 번역이 된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우선은 트러프라는 단어 그대로 사용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트러프 상황은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데요. 경제적인 용어로는 경제 순환이나 어떤 가격이 상승을 앞두고 저점을 다지는 그런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전에는 피크를 찍고 줄어들다가 다시금 회복을 하고 확대를 하게 돼서 오히려 전에 그 피크 상황보다 더 돌파를 해서 상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뜻하게 되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가격 인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트러프 단계라면 이익이 축소된 저점을 형성하고 하반기 오히려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면 오히려 이 부분은 호재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테슬라는 가격 인하 정책을 고수한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 정책, 유일하게 테슬라가 쓸 수 있는 가격 인하 정책을 사용을 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9%로 여타의 전기차 기업 대비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는 이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하반기가 될수록 개선될 수 있음이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 때 언급이 된다면 매우 호재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출시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인데요. 테슬라는 지난 주말 사이에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서 기갑 텍사스에서 이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됐다. 라는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뭐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사실 차량 사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지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첫 트럭이 양산이 됐다라는 소식을 내보였는데요. 사실 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소식은 4년 전부터 발표를 해왔었는데 2년 이상 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이버트럭인 만큼 이번 실적 발표 때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생산량, 현재로서는 좀 생산량 자체를 낮게 보고 있는데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증대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특히 고객으로
메트로의 인도가 과연 언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관련된 좀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사이버트럭 그 사진이 이제 주말 사이에 나간 뒤에 공교롭게도 7월 16일 포드에서는 F150 픽업 트럭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사이버트럭 양산 소식을 듣고 견제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낸 건지, 아니면 뭐 공교롭게 원래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이날 발표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포드는 바로 다음 날 F150 라이트닝 전기차 픽업 모델 가격을 최대 17%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GM, 그리고 최근에 또 리비안의 픽업 트럭 좀 호재 뉴스가 있었죠. 그들과의 경쟁에서 우선 매출 증대로 맞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 이후에 포드 주가는 오히려 당일 6%나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포드는 아직 전기차 부분에서는 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 때 사이버트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포드나 이제 리비안 관련 주식도 조금은 흔들리지 않을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목되는 사항은 바로 기가팩토리 확대 부분인데요. 로이터 통신 기사에 따르면 이제 테슬라 인도에서 약 50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약 250만 대 생산량이 가능한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테슬라의 2030년까지의 생산량 목표는 연 2천만 대 생산 가능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글로벌 기가팩토리 확장이 불가피한데요. 그 뒤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매우 공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와도 구체적인 협상이 오고 가고 있었고, 또 테슬라도 프랑스도 방문을 했고, 또 최근에는 독일 베를린 생산량이 더블업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팩토리 또 생산량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있을지 월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와는 별도로 이번 실적 발표 때 기대되고 있는 또 한 가지 별도 뉴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슈퍼차징 관련된 부분 업데이트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온 관련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의 슈퍼차징 충전소와 이제 다른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 협약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다루었었는데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면, 포드, GM, 리비안에 이어서 유럽의 브랜드죠. 볼보까지 테슬라의 슈퍼차징 충전소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협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행보와 관련해서 테슬라는 이제 2030년까지 완전히 전기차로 가기 위한 그런 여정의 일환으로 전기차 사용을 가능한 쉽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를 막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쉽고 편리한 충전시설 사용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과도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테슬라가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관련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이런 슈퍼차징 관련된 호재 뉴스를 연이어서 낼 때 어떤 기관에서는 계속 테슬라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짚어진 게 바로 이 충전 파트너십을 통해서 테슬라가 정확히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기관에서는 실제로 이런 수치들을 냈어요. 그래서 충전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치, 이익 예상치는 를 고려해 봤을 때 주가는 뭐 10달러 정도 올라가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는 그 발표 이후에 70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좀 정당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테슬라가 과연 이 슈퍼차징 관련된 업데이트, 그리고 특히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다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 뉴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이제 실적 발표와는 관계가 없지만 아무래도 국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또
뉴스이다 보니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경제 단독 보도 기사이고요. 이 기사 전문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 기사 전문 원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라인만 좀 짚어드리면 테슬라 차량용 그 자율주행 칩 빅3를 모두 삼성전자가 수주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1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HW5.0 칩의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이렇게 밸류체인 단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여러 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